자, 전 시간에 이제 지시대명사하고 부정대명사 원까지 했고요. 이제 부정대명사 그 뒷부분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정대명사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독해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그 독해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정리해 두고, 또 조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정대명사는 또 이 문법 문제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용법 간단하게 익혀두고,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일단 수업 중에 해주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지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다시 복습할 때 그냥 혼자서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니까 약간 여러분들 좀 가볍게 공부해도 되고, 대신 이제 문제는 독해를 하다 보면 그런 좀 문법 문제 같은 데서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것도 독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할 때는 조금만 더 철저하게 해놔도 독해할 때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전 시간에 부정대명사 원에 대한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중요한 설명 한번 다시 들어요. 원은 어쩔 때 쓴다고 그랬냐면 it과 비교하면서 불특정한 명사가 반복될 때 불특정한 명사 대신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은 단수일 때만, 만약에 복수면 이제 원에 s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부정관사 배웠었잖아요. 어나 언. 그때 배웠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부정관사는 어쩔 때 사용하냐면 불특정한 명사 앞에, 원은 명사 대신에 쓰는 대명사고 어나 언은 명사 앞에 쓰는 단어고 불특정한 명사 앞에 붙인다고 했고, 당연히 단수에만. 그리고 정관사 더는 비교해서 이제 했잖아요. 상대방이 뻔히 아는 특정한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 더는 부정관사와는 또 다르게 단수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수에도 붙일 수 있다는 거. 특정하기만 하면 어떤 명사든 더를 붙인다.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우리 추가로 공부할 단어가 이 other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other는 뜻이 다른,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예요. 그런데 other는 다른 형용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other 앞에 더만 써도 이 모습 가지고 대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other는 형용사지만 더를 붙여서 대명사처럼 쓸 때도 있고, 또 형용사로 쓰이지만 other는 이렇게 s를 붙여서 요 모습으로 또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금은 특별한 형용사예요. 또 others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런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other라는 단어를 이제 새로 배울 거고, 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전자후자 할 때요. 전자후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가리킬 때 전자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명사 that 멀리 있는 거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the first, 뭐 the former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개념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the one. 전자를 가리킬 때 the one, 후자를 가리킬 때는 또 상대적으로 the other를 쓴다. 그리고 이제 전자에 또 등등, 후자에 등등등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봐요. 전자, 후자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는 2명의 친구가 있다. 나한테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어떠어떤 친구고 다른 한 친구는 어떠어떠한 친구다. 이걸 이제 영어로 쓰려고 하거든요. 요때 앞에 두 명의 친구가 있다까지는 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러면 요때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대명사 뭘 쓸 거냐? 그 다음 다른 한 친구는 요때 또 대명사로 바꿔 쓸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뭘 쓸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전자후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자는 이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지금 나열을 해놓지 않았는데 전자, 그건 앞에 것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친구인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명사로 이렇게 받을 때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자후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배울 거고 그러면서 수를 늘릴 거예요. 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한 친구는 다른 한 친구는 또 다른 한 친구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각각 대명사로 바꿀 텐데 이럴 때는 어떡하냐? 당연히 전자후자는 못 써요. 전자라고 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를 4가지 늘려서 하나하나 해 나갈 거거든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표현들이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자, 나한테는 2명의 친구가 있다. 그때 한 명은 그 2명 중에 한 명은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듣는 사람이 그 친구 2명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바로 불특정하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바로 방금 배운 불특정한 단수명사 대신에 쓰는 원을 사용해서 한 명은 이라고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해서 이제 원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했어. 그럼 이제 친구 2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 방금 설명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방금 추가로 배운다는 다른 oth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2명 중에 한 명은 설명했죠.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니까 other죠. 그런데 2명 중에 한 명은 설명해버렸으니까 남아있는 한 명은 특정하죠. 특정한 명사 앞에는 더를 붙인댔죠. 그래서 other 앞에 더를 붙여요. 그래서 the other. 이게 바로 the other. 그래서 한 명은 할 때는 one, 다른 한 명은 할 때는 the other. 이렇게. 이게 바로 전자후자와의 차이예요. 전자후자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2개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이때 전자 그러면 선 가리키는 거죠. 특정하죠. 그래서 원에다가 덜을 붙인 거예요. 근데 뒤에 거 악 이건 앞에 거 말고 뒤에 거니까 이것도 특정하죠. 그래서 other에 덜을 붙인 거고. 그런데 방금 이 경우는 첫 번째 친구는 특정할 수가 없죠. 대신 두 번째 친구는 특정하죠. 그래서 여기 후자의 the other와 여기서의 the other는 같은 개념이고요. 앞에 있는 여기 원과 더 원 여기가 달라요. 차이가.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해봐요.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때 전자 이건 특정하기 때문에 덜을 붙였는데 친구 둘이 있다? 그러면 전자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덜을 없애고 원을 쓴다. 이렇게. 자, 다시 내려와서 친구 둘이 있는데 2명 중에 한 명은 불특정하니까 원. 나머지 한 명은 the other. 자, 이제 수를 늘릴 거예요. 친구가 셋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구체적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명은 그러면 셋 중에 아무나 한 명이니까 불특정. 그래서 원. 그래서 이제 셋 중에 누군가 하나를 설명했어요. 남아있는 2명 중에 또 한 명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한 친구를 빼고 다른 친구니까 other를 사용하고 다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특정했죠. 그래서 바로 부정관사 어를 쓰는데
other의 이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on을 사용을 하고 on과 other를 떨어뜨려 쓰는 게 아니라 합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another. 이 another의 이 on, 요게 바로 부정관사 on이에요. 요걸 잘 기억해 두면 요 단어도 용법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another를 사용해서 방금 말한 앞에서 말한 친구 한 명 말고 남아있는 2명 중에 또 한 명, 그때는 이제 another를 쓴다고. 그래서 이제 그 2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명, 그러면 앞에 말한 2 친구 빼고 다른 친구니까 다시 other. 그런데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죠? 특정하죠? 그래서 the other.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암기도 쉽고 공부해야 될 게 훨씬 줄어드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암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외워버리려고 한다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머리에 딱 박히지도 않고. 자, 그 다음 이제 끝난 마지막이에요. 이제 4명이 있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오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럼 똑같이 원이죠. 불특정하니까. 또 한 명은 그러면 다시 셋 중에 아무나 한 명이니까 바로 요 개념이죠. 그래서 another. 그래서 이제 2명을 설명했어요. 다시 둘 중에 하나 역시 불특정하죠. 똑같이 한 번 더 another.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은 마지막 한 명 남는 건 똑같이 특정하죠. 그래서 the other.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 5, 6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까지 보세요. 지금 이제 친구가 4명이 있는데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요랬죠? 바로 여기서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죠. 그래서 서수, third를 쓰는데 세 번째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특정. 그래서 아까 on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도 서수지만 앞에 이렇게 어를 붙여요. 그래서 third. 요게 막연한 세 번째 사람.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요거. 또 지금 이걸 활용해서 두 번째 친구인데 불특정하니까 second.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독해 문장이 조금 길 때는 one, another 이런 표현, 또 one, another, a third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요 단어만 빨리빨리 찾아 놓으면 문단이 바로바로 구별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해가 있는데 뭐 환경오염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들을 요 사이사이에 쭉쭉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빨리 요런 단어만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 놓으면 문단이 금방금방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단어만 찾아만 놓으면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부분만 읽어도 되고 아니면 주제 찾아라 그러면 주제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요렇게 확인하면서 내용의 변화는 없구나. 그러면 이게 주제구나. 요렇게 그냥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런 식이 이제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리 활용하던 걸 그대로 하면 돼요. 독해 역시 많이 나와요.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있다고 해요. 반. 그러면 그 중에 몇몇 친구는 조사를 해봤더니 몇몇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고 또 다른 몇몇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또 다른 몇몇 친구는 농구를 좋아한다. 이걸 이제 영어로 쓰고 싶다고 해. 그러면 맨 처음에 몇몇은 이랬잖아요. 그러면 특정하냐 불특정하냐 생각해봐요. 그러면 범위가 불명확하잖아요. 불특정하죠. 그러니까 one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몇몇은 이랬으니까 한 명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맨 처음에 몇몇은 할 때는 some 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some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some like baseball. 그래서 이제 쭉 썼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몇몇은 이제 다른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방금 말한 친구들 말고 다른 애들이니까 other. 근데 복수니까 s를 붙여요.
그런데 불특정해. 그래서 부정관사를 붙이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부정관사는 복수에는 못 붙이잖아요. 그럼 이건 못 붙여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others. 요 others라는 게 바로 앞에서 말한 부류 뺀 다른 부류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역시 불특정하거든요. 불특정하니까 역시 others. 그런데 세 번째 부류에서는 다시 some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해할 때 some 찾고 others 찾고 others나 some 찾으면 문단 구분이 이렇게 금방금방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똑같이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some like baseball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방금 그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야구를 싫어한다. 그러면 방금 말한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니까 other, 복수니까 s를 붙였죠. 근데 이 친구들을 이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야구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하니까 여기는 더를 붙여요. 정관사 더는 특정하기만 하면 단수건 복수건 다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some 다음에 나머지 전부를 가리킬 때는 the others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어 더,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죠. 이때는 이 단어를 써도 돼요. the rest. rest가 나머지라는 뜻의 명사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들이 독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걸 잘 체크해 놓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할 때 꼭 알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부정대명사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31페이지에 2번 설명을 쭉 했고요. 거기에 3번을 보면 another와 관련된 밑에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건 꼭 암기하고 4번 당연히 외워야 되고 5번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괄호 3번 우리 지금 some 얘기가 이제 추가해서 나왔죠 여기. 그래서 거기 some하고 any도 문장에서 자주 사용하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보고 먼저 1번 보세요. 책으로 정리해요. some은 주로 긍정문에서 써요. 그런데 가끔 의문문에서 쓸 때는 권유의 의문문만. 뭐 커피 좀 더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권유의 의문문일 때는 any를 쓰면 안 되고 some을 쓴다는 거. 그리고 2번 any는 어쩔 때 쓰냐면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주로 쓰고 긍정문에서 만약에 썼다 그러면 강조의 뜻이다. 요거 기억해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대명사의 일부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부정대명사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역시 독해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문법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책의 순서대로 말고 조금 필요한 대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every 우리 저 수의 일치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every, each, either, neither. 이건 이제 단순 암기사항처럼 하세요. 이렇게 네 단어를 쭉 적어 놓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라고요. every, each, either, neither. 뒤에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단수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every를 헷갈리면 안 돼. every가 모든 이란 뜻이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복수의 개념이죠. 그런데 반드시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온다. 이렇게. 그러면 명사 바로 앞에 요 단어가 왔죠. 그러면 이 단어들은 여기선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단수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의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일치랑 관련된다는 게 이거예요. 주어니까 바로 단수 취급. 주어가 단수니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단수명사가 문장의 중간에 또 나온다. 또는 다음 문장에 또 나온다. 그러면 명사 대신에 대명사로 써야죠. 그때 대명사도 단수로.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적은 요 every 있죠. every를 빼고 이 세 단어를 다시 쓸 거예요. each, either, neither 이렇게 다시 쓴 다음에 한 단어를 또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새로 추가될 단어. 근데 이제 이 위에 것도 같이 이 위에 있는 거는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도 또 나오죠. 이건 이제 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자, each, either, neither 요 단어 뒤에 전사 of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위는 바로 뒤에 명사 오는 경우고 그때는 꼭 단수로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 단어 바로 뒤에 of가 올 때가 있다고. 그럼 of는 전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는 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잘 외우세요. 이제 추가되는 단어를 써줄 테니까 봐. 이게 바로 one이에요. 우리 방금 전까지 했던 대명사 one이에요. one. 그러면 one of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문장을 보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one of 뒤에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추가를 했지만 오히려 위에 적어놓은 것보다 요게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워지면 그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용법을 같이 해버리면 돼. 그래서 요 세 단어는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근데 every는 여기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every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뜻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형용사. 그런데 each, either, neither, one은 지금 아래에 있는 요 네 개는 정확하게 바로 뒤에 명사 없죠. 정확하게 대명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다면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주어일 때는 다 단수 취급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동사를 써야 될 때 여기 있는 요 명사는 전사의 목적어니까 이렇게 수식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어 해서 수일치할 때 단수 취급.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외우세요. one of 또는 each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온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일단은 부정대명사의 뒷부분에서는 일단 이거부터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외우고 나머지는 책으로 같이 해요. 133페이지 맨 위에 4번에 1번 그리고 바로 아랫줄 이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괄호에 5번에 both, either, neither 설명이 쭉 나오는데 표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고 괄호에 1번은 그 both, either, neither가 들어가는 접속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위 상관접속사다라고 해놨는데 앞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고 다음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both A and B, A, B 둘 다.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이래서 옆에 등위 상관접속사라고 돼 있죠. 거기 등위라는 거 밑줄 쳐요.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쓰세요. 이때 A, B는 대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방금 칠판에 위에 설명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제 했고.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something, somebody. 그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something, somebody, anything, any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단독이라도 뒤에서 수식한다. 이것도 기억 잘 해두고. 원래 형용사가 혼자 쓰이면 앞에서 수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들은 뒤에서 수식해요. 자, 그리고 7번. 단어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뜻부터 정확하게 외우세요. almost는 거의 부사예요. nearly 역시 부사. 그리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명사는 수식 못해요. 그거 명심하고. 근데 2번 most 대부분 또는 대부분의 대명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8번과 9번은 뜻 정확하게 암기들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대명사까지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석하고 맞춰 나가 보면 되고. 자, 이제 135페이지 보면 실전 예제라고 그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약간 문법적인 거고 어떤 거는 독해 필요하고 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독해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연습이 우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고, 지금 표시해주는 번호들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들 하세요. 예제 중에 풀어줄 문제는 135페이지에 A번, 136페이지 B번, 137페이지에 2번, 138페이지에 F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주려고 좀 더 하는 거예요. 140페이지에 I번. 이걸 이제 빨리 풀어나가면서 답 처리하면서 또 해석까지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먼저 풀어보고 다음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접속사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독해하고 또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버리면 이제 영어에서 긴 문장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예제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 이제 수업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